10분이 지금 무대에 서셨는데요. 감독님 몸을 살짝 들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조금만 더 가까이 대처 부탁드립니다. 정면에 봐주시고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백기태 역을 맡은 현빈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오늘 굉장히 추워진 것 같은데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와주신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우성 씨. 네,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장건영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도환 씨. 네,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백기태의 동생인 백기현 역을 맡은 우도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에 인사 여쭙겠습니다. 자, 감독님 네, 마지막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씨. 네, 좋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2층에 계시는 분들 일어나서 인사를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수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 오예진 역의 서은수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지현 씨. 네,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이케다 유지 역할을 맡은 원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성일 씨. 네,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천석중 역할을 맡은 정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기루 씨. 네,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강대일 역을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용훈 씨. 노재원 씨.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표학수 역할을 맡은 노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용훈 씨.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황국평 역할을 맡았습니다. 박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민호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연출을 맡은 오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이분들을 한 작품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정말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으로 공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죠. 자, 이렇게 또 놀라운 캐스팅을 완성하셨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분들의 폭발적인 연기 시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캐릭터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욕망으로 얽히고 설킨 자들의 거대한 사건을 직면하는 이야기인데요. 설정만으로도 너무나 흥미롭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분들이 분한 아주 개성 강한 캐릭터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첫 번째, 각 캐릭터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Made by Actors 스틸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와, 지금 9분의 스틸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지금 뒤에 쫙 나왔는데요.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현빈 씨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얼빈에 이어서 우민호 감독님과 다시 한번 재회를 하셨고 또 OTT 첫 출연작이죠. 그래갖고 여러 가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나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강렬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어서 여러 가지로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소감 한번 여쭤볼까요? 우선 이 OTT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의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설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작품이었던 하얼빈을 또 우민호 감독님과 함께 하면서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감독님께서 이 배우의 새로운 모습을 끌어내 주시는 이 능력이 있으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 배우로서는 그런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데 전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다루고 있고 또 실존 인물을 연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또 책임감, 무게감, 압박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아이의 가상의 캐릭터와 가상의 이야기로 이제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감독님과 또 그런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도 너무 있었었고 또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남산의 부장들, 하얼빈 등의 작품을 연출하면서 시대급 장인으로 자리매김한 우리 우민호 감독님, 현빈 배우와 다시 재회를 하셨는데 소감 좀 여쭤볼까요? 네, 그 하얼빈이라는 작품은 정말 힘든 작품이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또 배우들한테도 그렇고 그 힘든 작품을 같이 이렇게 겪어서 그런지 두 번째 작품하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눈치 볼 게 없었어요. 되게 솔직하게 서로가 이 작품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분이 외모가 닮아가요. 제가요? 네. 우민호 감독님. 책임질 수 있으시겠어요? 공식 석상이었죠. 네네. 자, 또 두 분이 이제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우성 배우님의 스틸을 보시면 진짜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아주 생생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집요한 기세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장건영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모으셨는지 여쭤볼까요? 뭐 말씀하신 단어 중에서 이제 집요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집요함은 또 다른 단어로는 이제 고집스러운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직업관 안에서의 자기의 임무 이런 것을 고집스럽게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진념의 사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봤을 때 이 상상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용기 있고 도발적인 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저희가 시대물을 다루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개입시킬 때 그 등장인물들과 거리감을 두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실제 있었던 사건 안에 가상의 인물을 넣고 실제 벌어지지 않은 일로 스토리를 전환하면서 완벽한 상상의 이야기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캐릭터를 디자인하는데 엄청난 그 용기와 상상력을 또 제공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또 말씀해 주신 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장건영과 백기태의 관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은 각 잡힌 군인의 모습이 담긴 또 우도한 배우의 스틸도 굉장히 강렬한데요. 백기현은 백기태의 동생이자 육사 출신 군인 장교로 형 백기태에 대한 또 애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번 캐릭터를 위해서 어떤 부분 노력을 하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일단 형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래도 형이란 존재를 또 뛰어넘고 싶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싶어하는 그런 또 자기만의 그 욕망을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점적인 거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님과 많은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괴로워만 하면은 너무 약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너무 표현을 안 해버리면 기현이의 심리 상태를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씬마다 감독님이랑 많이 이야기해가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이 군인이다 보기에 말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드럽기보단 딱딱하게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워낙 또 디테일한 연기를 선보여주는 배우여서 이번에 기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은수 배우님은 작품 속에서 지금 히피펌과 체크무늬 자켓 등 시대를 완벽하게 재현해냈는데 오늘 또 스타일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오늘은 이케다 유지 스타일로 지금
오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너무 오늘 유지 스타일로 한번 다른 오- 느낌으로. 멋져요. 오예진은 어떤 인물입니까? 일어서서 해야 아니, 될까요? 지금은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진이는 이제 수사관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인데요. 그런 이제 70년대 여성 검사가 없던 시기에 수사관으로서 있다가 이제 장건영 검사의 그런 불타는 열정을 보고 검사라는 이제 꿈도 생기고 좀 그런 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캐릭터일 것 같아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지금 원지현 씨 뒤로 지금 이케다 유지의 모습이 같은 인물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한데요. 차분한 수트 차림을 한 지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케다 유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이케다 유지는 오사카 야쿠자 조직의 실세이고 그리고 2인자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1인자가 되고 싶은 그런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인물이기도 해서 드라마를 보시면 백기태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백기태와 동업을 하는 이케다 유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금 이 모든 인물들 위에 군림하는 진정한 실세이자 살아있는 권력 천석중 역을 맡은 정성일 배우. 천석중 어떤 인물입니까? 네, 천석중은 일단 VIP의 총애를 가장 받는 인물이고요. 중정을 휘하에 두고 있고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실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잘 믿지 않고 자기의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그런 인물입니다. 또 어떤 또 무시무시한 연기를 보여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 많은 그 인물들이 등장하는 만큼 이 인물들 간의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강기루 배우님은 강대일과 백기태 서로 어떻게 보면 각별한 관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계를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강대일이라는 인물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만재파의 2인자이자 또 행동대장인데 중앙정보부랑 어둠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데 백기태가 그것을 막아줘요. 그러면서 백기태와 함께 새로운 또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작품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상으로 복잡하고 아주 재밌는 관계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강기루 배우는 사실 작품 속에서라면 정성일 씨와 노재원 씨 사이가 지금 굉장히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리 아닐까요? 예, 그렇긴 한데 저는 백기태가 더 무서워요. 백기태가 더 무섭다. 지금 다행히 단이 달라서 그렇죠. 현빈 씨가 다행히 앞에 다행히 있네요. 뒷자리를 주셔가지고 네. 뒤만 보고 있는데도 무섭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노재원 배우 반갑습니다. 네. 자, 백기태의 동기인 중앙정보부 과장 표학수로 변신을 하셨는데 동일한 직업을 가졌는데 백기태와는 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차별화를 두셨나요? 내가 너보다 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위에 계세요. 예. 예, 그냥 표학수라는 인물은 백기태와 동기지만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여기부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군요. 지금 웃고 계시지만 또 노재원 씨가 또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포인트까지 캐릭터들의 완성도를 높일 배우분들인데 특히 이분 스틸만으로도 엄청난 위세가 느껴집니다. 박용호 배우님, 황국평 어떤 인물인가요? 저는 이제 현빈 씨, 재원 씨의 직속 상관, 중앙정보부 국장을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출연하신 배우분들 대부분이 각자의 욕망을 위해서 뜨겁게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시는데요. 저 역시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지역의 조직 폭력배까지 이용하는 그런 그 욕망이 넘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고요. 그 감독님이랑 처음 미팅할 때 그 상의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가발을 쓰는 설정을 하기로 해서 그게 이제 캐릭터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예. 그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캐릭터 영상에서도 빗질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예. 그런 또 디테일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캐릭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너무나 기대되는 인물들입니다. 감독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을 캐스팅하실 수 있었는지 캐스팅 비하인드 한번 여쭤볼까요? 네, 운이죠. 예. 사실 이 배우들을 한 작품에 모은다는 거는 쉽지 않은 그쵸. 일입니다. 저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저한테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우리 배우들이랑 정말 이 작품은 아마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작품 중에 가장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배우들이랑 현장에서 되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 작품들 중에서 아마 제일 재밌을 겁니다. 늘 재미있는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여 주셨는데 가장 재미있는 작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은 운이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또 오민호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기본 바탕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2025년 대미를 장식할 하이엔드 시리즈다운 메이드 인 코리아. 오늘 아쉽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저희에게 영상으로 또 인사를 전해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일본 야쿠자의 보스 이케다 오사무 역을 맡은 릴리 프랭키 배우 일본에서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릴리! こんにちは、アニョハセヨ。ディズニープラスオリジナルシリーズメイドインコリアで池田治役を、務めました、リリー・フランキーと言います。今日は直接そちらの会場に皆さんにご挨拶できず、残念ですが、この作品のために皆様にたくさんの興味を持っていただき、足を運んで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メイドインコリアは本当に僕の尊敬するウ・ミホ監督が情熱を注いで作られた作品で、またウ監督とかまたヒョンビンさんとかも一緒に、やらせていただいて皆様が本当に楽しんでいただける作品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会場にはヒョンビンさん、チョンソンさん、ルト・ファンさん、ソ・ウンスさん、ウォン・ジアンさん、チョン・ソンユさん、カン・ギルウさん、ノ・ジェヨンさん、パク・ヨンさん、皆様本当たくさんの皆様がいると思いますが、また次の機会に、お会いしたいと思います。またお会いいたしましょう。僕も、このドラマを楽しみにし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릴리 프랭키 배우의 인사 영상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배우분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불러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사카를 거점으로 최대 규모의 불법 사업 조직을 거느리는 보스의 보스 이케다 오사무로 분한 우리 릴리 프랭키 배우. 사실 하얼빈 이후에 다시 만나셨는데 감독님 소감 좀 여쭤볼게요. 예, 그때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서 사실 릴리 프랭키는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배우입니다. 물론 국적은 일본 배우지만은 어떤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지지 않았어요. 또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일본 사람에 대한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가 제가 좀 더 생긴 것 같아서 참 함께 작업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OTT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예. 약간 짓궂은 질문일 수 있지만 현빈 릴리. 뭐 말고 있나요? 현빈이죠. 자, 이렇게 한층 더 정말 풍성해지고 훈훈해진 분위기에 이어서 이제 작품에 대한 또 다른 매력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여러분들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제작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2월 24일 수요일 날 첫 공개가 되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 제작기 영상을 보고 나니까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메이드 인 시너지 키워드 토크 시작합니다. 자, 최고의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만난 메이드 인 코리아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욕망입니다. 욕망.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 광기에 가까운 욕망에 사로잡힌 캐릭터들이 충돌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자, 감독님, 이 작품 안에서 캐릭터들이 이제 살아 숨쉬는 듯 보여요. 진짜로 캐릭터 플레이가 어마어마한데 캐릭터들의 욕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출에는 또 어떤 포인트를 주셨는지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저 영상을 보니까 현장이 정말 욕망으로 좀 드글드글하네요. 보니까는 일단 배우들의 힘이 가장 컸고, 제 연출은 일단 배우들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의 그 욕망과 광기를 제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제 그 믿음을 현장에서 배우들한테 보여주는 게 저의 연출의 어떤 키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시대가 정말 격동과 혼란의 시대, 그리고 욕망을 향해 치달아가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작품을 보실 때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고 매우 흡사하다는 걸 아마 지적적으로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한번 과거의 시대와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시대를 한번 비교해서 느껴보는 게 이 영화의 어떤 재미이지 않을까. 네, 이 시리즈의 또 관전 포인트를 또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각각의 인물들이 가진 욕망의 결이 각각 또 다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욕망들을 표현해내는 배우분들의 연기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현빈 씨, 백기태의 욕망과 서사 궁금하거든요. 좀 오늘 공식 자리니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이 백기태가 이렇게 끝까지 저돌적으로 가는 이 욕망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았었는데, 기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결핍, 그리고 부족함, 불안함, 이런 데서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에 그 부와 권력이라는 힘이 곧 정의가 되는 그 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그 지점을 쫓은 것 같아요, 기태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성공도 있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있었고, 저변에 굉장히 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이 지금 이 기태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 욕망으로 이게 점점점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기태의 욕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분들이 함께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한 배우분들의 연기 욕망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촬영 현장은 어땠나요, 정우성 씨? 뜨거웠습니다. 재밌어야 된다는, 그리고 잘해야 한다는 그런 욕망들의 집합소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영상을 보면서 감독님께서도 보니까 현장 자체가 욕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더 잘 표현해내고자 하는 또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도환 씨, 이 백기태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애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백기태와 장건영 사이에서 또 갈등하는 백기현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현장에서 또 현빈 씨와 정우성 씨 사이에서 또 연기를 하시는 그 느낌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선배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작품을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도 이제 선배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하고 싶었었고요. 또 선배님께서 항상, 정우성 선배님께서 저를 딱 처음에 이제 보시고 나서 제가 선배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그냥
재밌게 해, 재밌게 잘 놀면 돼라고 말씀을 편안하게. 해주셨고 또 현민 선배님께서는 항상 현장에서 무언가를 더 같이 찾아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저 선배님 캐릭터뿐 아니라 기현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이 씬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선배님들께 항상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지금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는데 두 분을 보면서 네. 말씀하시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또 후배의 수줍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정성유 배우님은 촬영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즐거운 일이 있으셨다고요? 뭐 늘 매 촬영마다 즐거우셨는데 유독 기억에 남는 즐거운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게 제가 아마 첫 등장하는 씬인데 그 씬 자체가 또 첫 촬영이었어요. 첫 촬영이 첫 등장. 첫 촬영의 첫 현장이어서 긴장을 많이 하고 갔는데 다행히 그때 조효정 배우가 있어가지고 같이 또 이미 영화에서 네, 또 그 전에 호흡을 맞췄죠. 또 개인적으로도 친하다 보니까 마음 편했는데 그날 이제 용호 선배님을 처음 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가발을 갑자기 하고 오셨는데 그게 정말 진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이제 감독님이랑 말씀하셔서 만들어지신 캐릭터다라는 캐릭터죠, 얘기를 예. 듣고 하는데 그 에피소드에서 생긴 그 촬영 현장이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뭐 또 라이브하게 생긴 어떤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냥 그 씬 자체가 저는 가장 즐거웠고 재밌었던 씬인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희도 같이 웃으면 안 될까요? 정확히 등장 우리 이거 박용우 그러니까 씨의 그 등장이 등장과 그 가발에 대한 조효정 배우의 어떤 리액션, 그 케미가 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 그 씬을 눈여겨 봐야겠네요, 정성희 씨. 네네. 네.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네, 우리 천 실장님의 등장이자 박용우 씨를 또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씬이었고요. 네네. 네, 첫 촬영이었고 조여정 씨가 박용우 씨를 보고 하는 리액션을 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성희 씨가 빵빵 터지는 걸로 봐서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씬에서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씬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시네마틱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 대한민국 최고의 제작진과 우리 배우들이 만나서 압도적인 시너지로 6편의 시리즈가 곧 6편의 영화가 되는 시네마틱한 경험을 선사할 작품으로 기대가 높은데요. 우민호 감독님, 뭐 촬영, 조명, 미술, 의상 등 정말 감독님들과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지 궁금해요. 물론 사실 정말 영화 찍듯이 찍었습니다.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이게 OTT 드라마라고 시리즈물이라고 해서 별 차이를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이전에 찍었던 작품들만큼 그 이상 어떤 완성도가 있길 바랬고, 물론 이제 드라마 6부작이다 보니까 찍어야 될 분량도 많았는데 그만큼 좀 더 그래서 영화보다 더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직 이제 대중분들한테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이런 말씀 드려서 또 어떨지 모르지만 두 번째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여러 한국의 훌륭한 드라마들이 있지만은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손색이 없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감히 이렇게 또 네.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편의 시리즈가 6편의 정말 시네마틱한 경험을 선보이게 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사실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배우분들은 그 현장에 이미 갔을 때 그 시대와 그 인물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은수 씨 어땠나요? 현장에 딱 갔을 때. 현장에 갔을 때 네. 이미 뭐 분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오해진이 될 수 있도록 감독님께서도 만들어 주시고 분장, 뭐 소품 모든 것들이 가꾸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면을 쓰고 연기를 딱 하러 가는 느낌이어서 연기를 하러 갔을 때 되게 자신감이 항상 있었고요. 뭐 헤어 같은 경우도 감독님이 좀 더 예진이스러운 헤어를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정도를 머리를 말았었거든요. 말고 촬영을 하면 좀 더 자신감이 생겨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예진이 될 수 있도록. 네네. 네. 그렇게 또 배려를 해주셨는데 우민호 감독님과 또 이런 작업을 또 원지아 씨 처음 해보셨죠?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정말 많이 배웠어요. 현장에서 선배님들이랑 호흡해보는 경험도 너무 귀하게 남아 있고요. 또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저는 사실 언어의 면에서 아무래도 1어를 해야 하는 노력해야 역할이죠. 했던 면이 예. 있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경험 많이 하고 또 민호 감독님과 함께 하면서 많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게 커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기루 씨는 어떠셨나요? 우민호 감독님과의 작업. 저는 원래부터 감독님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었고 또 감독님 영화 중에서도 특히 그 밀도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컸고 촬영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은 그 감독님께서 그 장면의 공기를 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슛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장면에 어울리는 공기를 싹 만들어 주시면 배우가 뭔가 그 연기에 들어갈 때 갭이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시는 감독님이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또 호흡이죠. 우리 또 배우분들과 감독님과의 호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호흡으로 웰메이드 작품이 탄생했는지 배우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그 뜨거웠던 메이드 인 코리아 마지막 키워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사실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 안팎을 오가면서 거대한 스케일의 로케이션이 굉장히 돋보이는 또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 감독님, 로케이션 연출에 있어서는 또 어떤 부분 중점을 두셨나요? 사실 가장 중점을 두었던 거는 그 시대의 어떤 1970년대 부산을 재현하는 건데 우리의 이제 작품의 메인 공간이죠. 사실 한국은 되게 단시간에 되게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이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떤 흔적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흔히 그 시대를 재현한다고 하면 뭔가 낡고 올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죠.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사실 그때 막 경제 부흥이 일어났고 그때 막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올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 근데 CG로만 하기에는 제가 별로 CG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 감독이라서 사실 그 부분을 일본의 고베라는 도시에서 거기서 촬영을 거의 한 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베가 되게 역사적인 일본에서 처음 개항을 한 그 항구 도시인데 정말로 1970년대 막 발전되는 어떤 부산의 느낌들이 고스란히 좀 흔적들이 거기에 남아 있어서 오히려 그곳에서 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산을 재현하려고 노력했. 거기에 중앙정보부도 그렇고요. 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베트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가서 찍기에는 좀 상황들이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인프라가 좋은 태국에서 좀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로케이션에 또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가 느껴지는데 우리 노재원 배우는 로케이션에 딱 들어서는 순간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고요? 감탄을 하셨다고요? 네, 정말 그 공간이었고 제 첫 촬영이 이제 일본 고베의 어떤 시장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지하진 못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연기한다라는 건 흔치 않은 기회였구나. 그런 리얼한 로케이션에서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기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 로케이션이 또 하나의 배우가 됐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박용호 배우께서 그
가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으셨을 텐데 뭐 빛, 거울, 그리고 반지 같은 소품 디테일을 정말 잘 살리는 인물이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앞서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참여하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너무 프로페셔널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미술이든 의상이든 분장이든 소품이든 정말 제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현장에서 계속 감독님과 어떤 게 더 좋은 게 있을까라고 상의하면서 그냥 연기만 하면 그대로 이제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현빈 씨 같은 경우는 감독님과 이미 하얼빈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더 놀라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생생한 현장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떠셨나요?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때 시대에 실제 일어났었던 어떤 배경은 있지만 그래도 인물부터 모든 스토리가 전부 다 픽션이 가미돼 있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훨씬 더 풍부해진 이야기들 그리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론들이 궁금한 지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 자체도 감독님과 만들어 나갈 때 완전히 다 열어놓고 어떤 그런 전작과는 다르게 마음대로 조금 만들어갈 수 있는 재미가 있었던 게 굉장히 컸었죠. 네, 이번에 또 새로운 또 모습을 보여주실 텐데요. 자, 이렇게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신뢰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코리아 단연 2025년 하반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작품답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배우분들의 캐릭터 이야기 그리고 제작기 영상을 보시면서 작품 제작 과정이나 캐릭터들에 대한 궁금증 정말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손을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가 지금 오른쪽에 있나요?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지금 마이크가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소연이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드릴 질문은요. 이 작품이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굿뉴스랑 같은 소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후발주자로 공개되는 점에 있어서 이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부담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작품만의 차별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우성 배우랑 정성일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작품 촬영하면서 그 가족 상황에 좀 변동이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촬영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혹은 집중하면서 뭐 무슨 일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이 아무래도 에피소드 중에 하나겠지만 굿뉴스에 이제 공개됐던 그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차별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독님. 예, 요도 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6부작 드라마인데 화마다 좀 실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화, 3화는 또 다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큰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병성현 감독님이 만든 굿뉴스가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는 주변에서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볼 텐데 그래서 그 차별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간 그 작품을 보셨던 분들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지 않으실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언뜻 제가 들은 얘기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1화가 조금 더 좀 장르적인 느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아무래도 또 워낙에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감독님들의 다양한 작품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정우성 씨와 정성일 씨 아무래도 이 작품을 임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작품이 좀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정우성 씨.
네, 재밌는 작품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원하죠. 그리고 질문해 주신 내용은 어떤 질문인지 알겠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배우분들이 함께 모인 자리라 제 사적인 어떤 소회나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정성은 씨는 이 작품이 또 시청자들에게 또 어떻게 전달되길 바라시는지.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뭐 감독님, 스태프들에서 배우들 모두가 재밌고 즐겁고 열정적으로 찍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최선을 다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뭐 같은 마음으로 저는 그냥 이 작품에 최선을 다했고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돼. 오른쪽 뒤쪽으로 가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파이낸스 여영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먼저 현빈 배우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스크리닝으로 보면서 느낀 게 평소에 비해서 몸이 좀 커지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캐릭터의 특성에 맞춰서 뭐 벌크업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 벌크업을 하셨다면 뭐 운동이나 식단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정우성 배우께는 지금 검사 역할이 그 더킹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신데 그 스크리닝을 본 입장에서는 그 장건영과 한강식이 다르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지만 아직 보지 못하신 시청자들은 정우성 배우께서 검사 역할이다 그러면 한강식을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예, 직접 연기하신 입장에서 그 장건영과 한강식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검사라는 직업을 두 차례 연기하시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느끼신 점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백기태 역할을 위해서인가요? 이제 몸집이 더 커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이 캐릭터를 위해서? 네,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작 하얼빈을 했을 때는 감독님이 저에게 넌지시 지나가는 말로 하셨던 게 피니시 근육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하얼빈을 준비했을 때는 정말 운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근육을 다 뺐었고 살도 빼서 그때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 그 다음 작품인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는 한 13kg, 14kg 정도가 불어 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라는 그 최고의 권력기관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그 중앙정보부라는 그 어떤 위압감 같은 거가 그냥 이 사람 자체에도 조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벌크업을 좀 하고 운동도 다시 근육을 붙이면서 그리고 식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데피션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식단은 그래도 다른 작품의 어떤 다른 캐릭터를 만들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그냥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배우 생활하면서도 가장 큰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백기태가 가장 큰 몸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제가 여태까지 연기했던 캐릭터들 중에서는 가장 커요. 네. 근데 또 그렇게 키웠다가 오늘 보니까 다시 돌아왔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정우성 씨. 한강식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한강식과 장건영의 일단 차이점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세 가지 키워드의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더킹의 한강식은 그 욕망에 딱 부합하는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이면서도 그 공적인 자기의 욕망과 사적인 욕망을 분리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 그리고 그 신분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망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승진하려는 그런 욕망의 인물이고 장건영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장건영의 이제 전사를 보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가족사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지우고 이 사회에서 좀 더 정당한 인물로
자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적 욕망이 기본이 돼서 자기의 일을 정정당당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고 그 직분에 맞는 어떤 처세를 하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두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한강식과 장건영은 이렇게 신념과 욕망도 다른 인물인데 같은 직업을 가졌잖아요. 이번에 또 그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글쎄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 직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직업이 갖는 모습을 다들 상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정의라는 게 늘 그 한강식이나 장건영의 직업, 검사라는 그 직업 옆에 붙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직업이 좀 더 이 사회에 정의로운 직업으로 그리고 공직으로 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 건 사실이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지금 왼쪽 뒤와 중앙 쪽에 계시는데 지금 마이크가 어디 있을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센의 김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빈 씨랑 원지한 배우한테 질문인데요. 현빈 씨는 그 사랑의 불시착 이후로 6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인데요. 사랑의 불시착이 또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또 OTT로 복귀하게 돼가지고 좀 기대하는 성적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원지한 배우는 현빈 배우 외에 조여정, 정성일, 노재원 배우도 호흡 맞췄는데 기억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랑의 불시착이 워낙에 또 아시아 전 지역에서 사랑을 받았고 특히 일본에서 거의 1년 동안 탑 10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이후에 6년 만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찾아뵙게 되는데 기대하는 성적 있으실까요? 성적입니다. 네.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기대를 너무 크게 해도 또 안 되니까 그래도 불시착만큼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래도 뭐 지금 또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저희 작품의 또 에피소드 1이 또 제가 1호로 처음 연기하는 분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또 다른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많은 분들이 저희 작품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너무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워낙에 또 이번에 강렬한 연기 변신을 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에 안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지한 씨, 배우분들과의 호흡을 좀 여쭤보셨어요. 어떠셨나요? 함께 연기하면서? 네,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선배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인상적으로 저한테 기억에 남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일 많이 호흡했던 현빈 선배님을 현장에서 뵐 때는 정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백기태를 만나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흡을 주시니까 저는 그냥 내 앞에 있는 백기태를 관찰하고 반응하기만 하면 됐었던 것 같고,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생각나고, 그리고 일본에서 촬영을 할 때 여정 선배님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촬영을 일본에서 했던 게 저도 첫 촬영이어서 긴장도가 상당히 좀 높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여정 선배님을 처음 이제 함께 호흡하게 되고 뵙게 되면서 연기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도 하셨지만 선배 배우님으로서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좋죠. 그래서 네, 너무 따뜻했고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고 뵙고 싶은 선배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서은수 씨, 우리 검찰청 호흡 어땠나요? 네. 저는 사실 우성 선배님이랑 대부분의 촬영을 그쵸. 같이 했었고
선배님이랑 같이 한 작품은 저한테 정말 큰 영광인 것 같아요. 정말 예진이가 온전히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선배님의 도움이 정말 컸던 것 같고, 애드립을 정말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예진이가 훨씬 더 매력적일 거야 하고 많은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봐주셔서, 같이 촬영을 해도 선배님 거보다 제 거를 더 많이 신경도 써주시고 해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훈훈합니다. 노재환 씨, 중앙정보부 호흡 어땠나요? 차가웠고 여긴 뜨거운데 차갑고. 네 고요했고 뜨거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강기루 씨, 만재파 호흡 어땠나요? 만재파요? 네. 만재파 호흡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현빈 씨와 현빈 선배님이랑 백기태. 정우 선배님 사이에서 이리저리 좀 고군분투를 많이 했는데, 그 이런 표현 너무 1차원적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연기를 진짜 잘하는구나를 매 순간 느끼면서 저는 두 분의 아우라에 그냥 따라가서 묻혀서 연기했습니다. 네, 이제 그 느낌을 시청자들이 느낄 차례입니다. 좀 전에 또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고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현빈 배우님과 정우성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현빈 배우님과 정우성 배우님 두 분의 캐스팅만으로도 이 작품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촬영하시면서 호흡은 좀 어떠셨는지, 좀 더 새로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 드라마가 영화 마야광의 스피노프작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 스크리닝을 보니 1970년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마약을 수출한다라는 내용 외에는 큰 공통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좀 어떤 부분을 영화에서 많이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새롭게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두 분의 아무래도 이제 캐스팅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 어떠셨는지, 현빈 씨 어떠셨나요? 정우성 씨가 추적하는데. 일단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제 나름대로 백기태라는 인물을 분석하고 준비해서 현장에 가고, 또 정우성 선배님 같은 경우도 장건영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가지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 서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각자 준비했던 거 이상의 많은 것들이 현장에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너무 많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의 리액션도 달라지고, 거기에 또 바로 또 선배님도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표현하시고, 이런 것들이 한씬 한씬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재밌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더 풍성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하얼빈에는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긴 호흡으로 처음 같이 하셨죠? 작업하기에는 처음인데,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 새로운 이제 파트너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근데 현빈 씨가 굉장히 새로운 이제 캐릭터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백기태라는 인물을 현빈 배우가 어떤 모습으로 현장에 나타날까 관찰하는 재미가 컸어요. 그리고 이제 긴장도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다가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제 카메라 앞에 서면은 저도 이제 준비한 장건영으로 백기태를 대하고, 그랬을 때의 텐션들이 굉장히 좀 무르익어가는 게 느껴지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 1 홍보와 함께 시즌 2를 촬영하고 있지만, 시즌 2에서는 더 뭔가 이렇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구나, 시즌 1에서 완성된 호흡을 익혀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즌 1에서는 어떤 관찰의 재미와 함께 맞춰가는 어떤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함께 했던 배우입니다. 또 전작들에서 워낙 멋진 연기를 보여줬던 두 분이라 두 분의 호흡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감독님,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마야광의
스피노프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혹시 뭐 마야광에서 참고한 부분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스피노프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야광은 제가 참 오래 전에 찍은 송가호 선배님이랑 찍은 작품인데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못 받은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작품을 통해서 나름 되게 많은 거를 좀 배웠다고 생각 들거든요. 특히 송강호 배우님한테 어떤 영화를 대하는 어떤 그 태도와 그 열정을 배웠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저는 70년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언뜻 기억도 나죠. 대통령이 당시에 죽었던 기억도 나고 정확히 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시대입니다. 그분들의 청춘의 시대였죠. 자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시대를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뭐 좀 거창할 수 있지만은 뭐 우리 부모님에 대한 헌사일 수도 있고 한국은 이 대한민국은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우리 특유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되게 역동적인 이런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런 호기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1970년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격동과 혼란의 시대 사실 우리가 최근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잖아. 2024년 12.3부터 시작해서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는 애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각자 취하는 제스처와 그 자세는 또 좀 다르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영화 마야광으로 담기에는 2시간 내에 영화로 담기에는 제 능력이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안 시즌 1 6부작, 시즌 2 6부작, 12부작이니까 이런 드라마로 한번 우리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어떤 욕심과 욕망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아까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 계셨는데 예, 기자님 마지막 질문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왼쪽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혹시 받으셨나요? 자, 지금 마이크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이쪽에 지금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 네. 질문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실 기자님이 안 계실까요? 네, 아마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었을까요? 네. 계십니까? 오른쪽에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JTBC 엔터 박정선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고요. 네.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저희 지금 이거 뭐 제작비가 뭐 700억이 들었든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700억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좀 때깔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작비 관련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글로벌 OTT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실화 사건이 잘 이해가 되지만 또 해외 시청자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해외 시청자들을 향한 좀 소구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일단 제작비 관련한 일단 그 질문. 700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돈이 적게 든 작품은 아닙니다. 시대극이고 또 그리고 그게 시즌 1만의 어떤 제작비도 아니고 시즌 1, 2를 합친 제작비로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 70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시대물을 또 제대로 재현하다 보니까는 또 이래저래 또 해외 로케이션도 있고 돈이 좀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외 분들 그런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한국의 어떤 특수적인 상황과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그래서 사실 디즈니 어떤 본사나 아시아 태평양 본부의 어떤 우리 그 디즈니 플러스 직원들과 임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좀 물어봤는데 오히려 되게 큰 배럴이 장벽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런 욕망을 치달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권력을 투쟁을 하는 파워 게임
이런 것들은 어떤 나라에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재밌게 따라올 수 있었다고 하길래 한번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보실지. 예. 네. 지금 또 많은 분야에서 K로 중심이 향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의 이야기에 또 많은 해외 시청자분들이 응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양한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흘렀는데요. 우리 우민호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기자분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배우들과 정말로 제가 찍었던 작품 중에 가장 즐겁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12월 24일 날 하얼빈 이후에 정말 정확하게 1년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연말, 새해 메이드 인 코리아 여러분들께 재미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빈 씨, 오늘 기자님들과 또 메인코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너무 훌륭한 그리고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열심히 만든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12월 24일 날 저희 메이드 인 코리아 접해 보셨으면 좋겠고 올 연말을 저희 시리즈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성 씨. 네, 부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여러분의 연말을 달굴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다가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도환 씨. 네.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즌 1을 보시면 시즌 2를 기다리실 거라고 꼭 믿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은수 씨. 저도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저한테는 가장 재밌게 찍고 가장 치열하게 빠져서 촬영을 했는데 그렇게 관객 시청자분들도 모두 푹 빠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와 함께 풍성한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원지연 씨. 네, 와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촬영한 작품이에요.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일 씨.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기루 씨. 네, 더운 날 추운 날 가리지 않고 정말 열의를 다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의 에너지를 기대해 주시고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재현 씨.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제가 속해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렇게 되면 박용우 씨가 어떤 인사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입니다. 박용우 씨. 국장님.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리고 뛰어난 연출, 그리고 훌륭한 연기력, 그리고 화려한 볼거리까지 보지 않을 꼭 봐야 되는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리즈물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랑 새해 인사도 한번 해주시죠.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 제작 발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12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공개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오는 12월 24일 2개 에피소드가 먼저 공개가 됩니다. 사전 온라인 스크리닝을 통해서 4회까지 봐주신 기자님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메이커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